자, 오늘 먼데이 나잇 런은 캔자스시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존 시나의 마지막 경기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던 러였습니다. 지금부터 후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쇼는 좀 어수선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말 휴가 때문에 다들 좀 자리 비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조금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세그먼트 순서를 정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은 그냥 경기 메인 이벤트하고 뭐 누가 개입해서 마이코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뒤에 마이코가 길게 붙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광고 막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현지 PD콜로 이제 광고 넘어간다고 콜을 줘요. 네. 근데 거기서 콜을 주고 광고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 한 2초 정도 끄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그 순간에 편집을 줘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끊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막 계속해서 화면이 연결되고 좀 어수선했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시작을 군터가 열었는데 역시 뭐 그 토너먼트 우승한 거 얘기하면서 핵심은 존 시나에게 이번 주에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탭을 받아내겠다. 즉 존 시나의 네버 기브업을 기브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이너라고 그랬죠. 네, 존 시나를 막 칭찬 같은 거 해주면서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이너라고 그러고 자기는 최고의 프로페셔널 레슬러라고 그러고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군터 조금 역반응 나오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시나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길 바라는 팬들도 많을 거고 하지만 저는 뭐 대결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결이 워낙에 또 반대의 결을 걷고 있는 선수들이고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쪽은 진짜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이너였고 한쪽은 또 최고의 이 레슬러 선수, 운동선수 레슬러였고 그리고 한쪽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남자고 그리고 또 군터는 계속 포기를 시키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결이 좀 재밌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구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군터가 맨날 그 조롱하는 깎아내리는 패턴 중에 하나죠. 미즈한테도 그랬고 제이 우소한테도 그랬고 너희들은 그냥 딴따라 아니냐. 진짜 레슬러는 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존 시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 것 같고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에 군터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이냐. 근데 그 방식 자체가 팬들도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마 포기하지 않고 기절 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좀 시나의 활동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만 좀 그렇습니다. 시나 커리어에서 아이퀸 매치 몇 번 했는데 본인이 아이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죠. 뭐 예전에 뭐 미즈가 그 거짓 테이프로 막 했던 뭐 그런 장면이 있지만 진짜 포기를 모르는 선수니까 그게 또 본인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좀 벌써부터 좀 아련해지고 슬퍼지네. 네, 존 시나의 그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저희가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좀 보시길 바라겠고 또 조경호 의원이 할 거예요? 네, 입중계할 예정이고 네네. 아마 그때 제가 캠이 안 됐었는데 그때 방송을 못 했는데 아직 체크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안 되더라도 어차피 유튜브로 보면 되니까 제 핸드폰을 켜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마지막 순간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프닝 경기는 이오 스카이와 카이리 세인의 싱글 매치였는데요. 뭐 같은 일본 출신의 선수 워낙에 잘 아는 선수들이라서 예전에 카이리 세인이 뭐 저기 록센이라든지 라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랑 경기했을 때보다는 좀 더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드림 매치나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뭐 봤을 때 얘랑 붙으면 정말 명경기 나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드림 매치를 가장 경기를 잘 뽑는 거는 서로 잘할 때거든요. 케빈 오웬스, 세미 제인. 네, 그런 경우처럼 서로가 서로의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이게 경기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특히 이오랑 카이리 세인 같은 경우는 스타덤 시절부터 뭐 WWE에서도 그렇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동료나 뭐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기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놓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산만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거는 너무 서로가 자신감이 넘쳐서 준비 미흡일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뭐 WWE는 또 다른 프로레슬링 단체랑은 좀 다르게 개인적인 그 뭐
경기 외적인 스케줄이 또 많잖아요. 뭐 인터뷰라든지 그렇죠. 뭐 촬영이라든지 뭐 여러 네. 가지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경기 메이킹하는 게 조금 따를 때보다 좀 시간이 타이트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카일이 잘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전에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커버를 많이 쳐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씩 좋은 경기가 나오긴 했으니까 이러니까 좀 확실히 의사소통 문제가 맞는 것 같다. 좀 이제 소통이 잘 되니까 경기가 좀 잘 나온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호랑 하는 걸 봐서는 좀 쉽지 않다. 이게 그러면 전성기 때는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전성기 때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거 이제부터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네. 스타덤이라는 단체가 처음에 이제 출범을 했을 때 제가 스타덤의 선수들을 좀 별로 좀 갸웃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은 선수들이 경기를 메이킹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만들고 저 그때 제이슨이랑 하는 거 봤죠. 네네. 경기 한 10분 만에 만드는 거. 네.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DDP가 WCW에서 WWE 넘어올 때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종종. 메이킹을? 그래서 진짜 그 연극의 그 전 씬을 외우는 것처럼 시퀀스를 쫙 외우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아직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 스타덤이 이렇게 메이킹을 하고 그대로 연습을 해. 그러면 그냥 펀치 뻗고 뭐 포함 피하고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짠다고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그게 이제 더 뮤지컬처럼 힘들겠다. 아예 그걸 연습을 해놓고 그대로 경기에 올라갔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모든 대사를 네. 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지? 싶었고 실제로 스타덤 내에서도 당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유추해 보면 스타덤이라는 단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아이돌 레슬링이었잖아요. 맞아요. 아이돌들과의 선수들을 좀 이제 레슬러화 시키다 비주얼 보니까 위주에. 이제 그런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레슬링을 보여주게 하려고 그런 연습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추측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여자 프로레슬링 시대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이랑 좀 약간 대립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카이리 세인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게 아닐까? 미흡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봐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 뇌피셜이지만 네. 제가 봐왔던 걸로 유추해 볼 때 그런 추측을 해보면 뭐 카이리 세인의 이런 상황들이 좀 근데 이호도 스타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쭉 해왔던 거대로 경기를 풀어간다면요 상관이 없는데 좀 시간이 타이트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메이킹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걸 다 짜서 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근데 이제 뭐 그랬잖아요. DDP가 막 왔을 때 진짜 막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해서 했다. 근데 상대는 국내에서도 그런 선수가 있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런 선수가 지금 활동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분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대충 경기 저랑 이제 화면 짜서 주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그림을 그려. 딱. 진짜요? 막 졸라. 폰티처럼? 근데 그림을 또 잘 그리죠. 그래서 김대호 아니에요? 아니, 거긴 레슬러가 아니잖아.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네네. 좀 그런 류이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는 뭐 조경원의 뇌피셜이고 그냥 추측일 뿐이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호랑 카이리 세인 사실상 뭐 태그팀 디비전의 명분 같은 게 있었던 경기인데 이오 스카이가 승리를 하면서 앞으로 가부키 워리어스와 리 요의 관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 백스테이지 장면이 나오는데 로건 폴이 지난주에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뺨을 맞고 좀 굉장히 분노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뭔가 뭐 그래 우리가 너 백업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브레스 너클 건네주면서 한번 해봐 라고 폴 헤이먼이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이제 이어졌죠 다음에. 네,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와 핀발러의 경기였는데 네. 레이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기습을 하면서 뭐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의문의 남자가 또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로건 폴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디 쉐입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비슷했는데. 그래요? 그때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이 승모 어깨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안에 입은 옷이 좀 더 두꺼웠던 것 같아요. 옷의 네. 차이다? 네. 왜냐면 키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했는데 체격이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일부러 오픈 안 하고 간을 보다가 나중에 짜잔 하려고 일부러 정체를 안 밝히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거라면 좀 저는 오히려 더 짜칠 것 같아요. 좀 별로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궁금증을 유발시키고는 있다. 네.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로건 폴이 레이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LA 나이트가 나와서 어떻게 레전드를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어필을 했고요. 그 의문의 남자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LA 나이트가 야, 뭐 스맥다운,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승부 보자 해서 로건 폴과 LA 나이트의 경기가 오늘 펼쳐졌습니다. 네, 바로 메인 이벤트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다음 경기는 워레이더스와 AJ 드래곤 리의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였는데, 오랜만에 복귀한 워레이더스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워레이더스 워낙에 또 경기를 잘하기도 하고, 이 4명 다 경기를 잘하니까 경기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았는데, 아마 보시면서 약간 보차가 나오는 약간 좀 힘들었어요, 짜릿한 장면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례대로 제가 노트한 걸로 얘기하자면, AJ 경기 보면, 네. AJ 백바디 드럼 맞는 장면 많이 나와요. 네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팟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가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 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낙법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 그래서 상대를 돋보여주는 장면 때문에 보면 아이바가 백바디 드랍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아요. 안 쓰죠. 근데 이제 다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쓰는 선수들도 유독 AJ랑 경기할 때 그 장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AJ 백바디 드랍 맞을 때 진짜 멋지게 날아가잖아요. 엄청 높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엄청 높이 뛴 다음에 후방 납합치는 이제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종 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히든 블레이드, 그 엘보로 치는 거, 그게 이제 좀 중계할 때 힘들었어요. 전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간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이바 잘못이에요. 아이바가 약간 본인이 날리는 듯한 유형의 낙법을 쳤는데 그게 안 맞아. 왜냐하면 타이밍이 좀 안 좋았네. AJ 같은 애가 해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아이바가 몸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체격이거나 헤비급이 했을 때 그렇게 날아가면 와 후려서 날아갔다가 됐는데 드래곤 리처럼 작은 애가 했는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부딪히는 느낌이야. 그거는 조금 아이바가 소위 말하는 그 접수에서 좀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것 같고, 네. 들었던 장면, 파이어매직 캐리 장면, 계속 이제 넘어졌던 장면이 나왔는데, 처음에 넘어지려고 했던 거는 한 번에 이제 스팟이었고, 그 뒤에 더 들어서 제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도 잘 안 됐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드래곤리가 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체격적인 차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었어도 머리가 안 잡혀. 이게 안 끼니까 그 다음 동작을. 물리적으로 이 그립, 이게 리치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바가 또 이렇게 유형이 저처럼 이렇게 크잖아요. 뎁스가 이게. 뎁스가 또 크니까 이게 머리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에 뭐 대충 파이어매직 캐리로 그냥 넘기고 갔던 건 나쁘지 않았다. 네, 근데 그럼 이걸 애초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차피 파이어맨스 캐리로 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될 텐데. 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을 그립이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네, 진짜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190짜리 애를 드는데 들었거든요. 네. 머리가 안 잡혀. 없어. 그래서 그냥 너무 뒤로 멀어. 사만 드롭으로 내던졌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거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거는 경기수가 좀 매력 있었죠. 맞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어쨌든 방어에 성공을 했던 AJ와 드래곤 리였는데 시작부터 뉴데이 멤버들이 그 중계석에 앉아 있다가 경기 끝나니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또 막 불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소지 음악이 나오면서 우소지가 이제 우리 태그팀 디비전에서 다시 뛸 거야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데이와 또소즈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그래도 제이는 태그팀으로 가는 게 맞다. 특히나 지금처럼 태그팀 디비전이 좀 무게감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가면서 지금 또 인기도 있으니까 맞아요. 무게감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좋다. 태그팀 디비전 고트 우소즈 해명해 주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트는 더들리 보이즈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들리 보이즈로 뽑는데 더들리 보이즈도 그렇고 리전 오브 둠도 그렇고 WW에서 활동한 게 좀 적어. 그러니까 리전 오브 둠은 이미 레전드, 이미 탑스타에서 WW 나와서 WW에서 내가 볼 때는 고의로 얘네들을 크게 안 키웠던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 좀 치고 올라갈 때는 그 약물 파동이 있었고, 더들리 보이즈 역시도
WWE 계속 남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 타단체를 가고 지금 뭐 TNA에서 은퇴를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WWE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시작부터 끝을 WWE에 우소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는 우소주를 저는 고투로 얘기를 하는 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아까 그 멘트에 대해서 제가 좀 장난치듯이 하는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은 더들보이스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롱런하는 게 되게 플러스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 시나가 고트라는 것도 그건데요. 어쨌든 그 측면에서는 우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레슬링 전체 태그팀 고트를 뽑으면 당연히 리전 오브 둠이죠. 근데 저는 그래도 더들리 보이즈가 그래도? 더 좋아요. 저는 리전 오브 둠. 저는 더들리 보이즈. 더들리 만세. 리전 오브 둠. 그 게임에서 맨날 태그팀 끝판왕. 이거 일단 유튜브에 한번 저거 올려야겠다. 여러분들도 뭐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텐데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그팀 디비전이 더욱더 좀 풍부해졌다. 뭐 뉴데이, 우소즈, 월헤더스 돌아왔죠. 등등등 많은데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니 마케르가 잠시 나와서 프로모를 했죠. 뭐 이제 자기가 타이틀을 니키에게 지켜냈고 이제 앞으로 뭐 최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니키 벨라가 또 끊고 나와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네. 라켈이 또 저지를 하면서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좀 흥미롭잖아요. 맞아요. 이어서 이제 뭐 뒤에 저지먼트 데이 백스테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지난주에 리브가 나와서 본인은 월드 챔피언, 이 나머지들은 태그팀 챔피언 이러면서 지배를 하자라고 네. 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라켈이 갑자기 월드? 그러니까 오. 이거는 일종의 쿠데타에 가까운 거죠. 왜냐면 당연히 급으로 따졌을 때 싱글 타이틀은 리브고 록셀 라켈이 태그가 맞는데 라켈이 전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할 거 내가 너한테 다 미리 얘기해야 돼? 리브한테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리브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리브의 진짜 속마음은 좀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리브가 전에 이제 부상 전에도 그렇고 저지먼트 데이에서 계속 나름 리더 역할을 하고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이 저지먼트 데이가 근데 얘네 자꾸 해체각을 지금 몇 년째 보여주는 거야. 그게 원래 근데 또 트리플 H의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속 가겠죠 이렇게. 하여튼 좀 지겹긴 합니다. 여러분들 막 트리플 H를 삼중대왕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싫어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네. 이거 좀 너무 장기 서사야. 힘들다. 네. 저 개인적으로 대하 드라마 싫어하거든요. 보다 지쳐.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저지먼트 데이 그 특히 여성들의 관계에 좀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스테파니 마케르의 이제 다음 상대는 라켈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라와 록센의 또 경기가 열리는데 그 앞선 저지먼트 데이 백스테이지의 연장선으로 리브 모건이 링사이드에 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뭐 태그팀 디비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기는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라이라랑 록센은 워낙에 또 경기를 잘하니까 경기 자체는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 호흡이 좀 산만했다 싶은 건 있지만 경기 자체는 그냥 그냥 괜찮았다. 평타. 네.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링사이드에 리브랑 베일리가 있었는데 리브가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록센이 또 승리를 따내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메인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LA 나이트와 로건 폴. 근데 메인 이벤트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5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 10분 더 빨랐죠. 보통 이제 정각 넘어가고 나서 메인 이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르지 않나 싶은.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쎄한 게 뭔가 그러면 경기 끝나고 있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있었고요. 일단 경기부터 들어가면 저는 LA 나이트 경기 너무 좋아요. 잘해요. 네. LA 나이트 진짜 잘해. 저희가 앞서 그 중계 때도 그 클래식 아메리칸 레슬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타일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분을 짓는 게 좀 어려운데 프로레슬링의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면 그 록센 페레즈나 숀 마이클스, 트리플 H, 릭 플레어 같은 선수들처럼 체인으로 시작해서 한 부위를 공략을 해서
약점을 공략하다가 반격을 당해도 그 약점으로 반격을 하고 자신의 그 피니시가 그 약점 부위인 피니시. 그래서 빌드업이 중요하잖아요.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이제 정형적인 클래식한 경기 운영. 그러니까 오늘 록센도 집요하게 팔 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숀 마이클스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숀 마이클스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스타일이고 록센도 화려해 보이지만 클래식한 경기 운영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던 건데 이 LA 나이트의 경기는 클래시컬한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막 때리는데 이게 정형적인 아메리칸 레슬러의 올드스쿨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예전에 하드코어 알리, 뭐 엘스노우 이런 유형의 JBL 이런 유형의 레슬링인데 게다가 기술도 되게 클래시컬한 거 쓰잖아요. 넥브레이커, 맨하탄 드롭, 러시안 레그 스윕, 그냥 단순한 엘보 드롭. 근데 재밌어. 이 특유의 맛이 이거를 살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 살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LA 나이트가 알라바마 슬램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LA 나이트의 경기 좀 호불호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좀 호인 쪽이고 또 오늘 경기 로건 폴과 같이 하니까 궁합이 좋더라고요. 로건 폴도 워낙에 또 화려함을 또 담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LA 나이트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이 경기 운영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선수들과 부딪혔을 때 좀 궁합이 좋아. 그래서 여기 조경호 의원이 메모한 것처럼 재능러와 노련함, 로건 폴과 LA 나이트의 경기였는데 뭐 중간중간에 여러 씬이 있었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장면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건 그 로건 폴이 돌프 지글러 샤라웃한 거 지그재그 쓰면서 근데 그게 단순히 솔직히 기술은 임팩트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쓸 때 로건 폴이 다리를 이렇게 한번 접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파괴력 있는 느낌을 표현하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나 센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고. 그리고 이제 앞서 아마 보차 장면 여기도 나왔는데 크로스바디 들어갔을 때 좀 위험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마 로건 폴의 그동안 경기를 놓고 생각을 하면 아마 블록버스터를 좀 노리지 않았을까. 그래요? 애초에 사선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이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LA 나이트가 좀 거리가 있어서 이게 조절이 된 건지 넘어가려다가 그냥 이게 좀 위험해서 붙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블록버스터를 노리려고 했지만 크로스바디처럼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면 타점은 블록버스터였어요. 거의 몸이 이렇게 머리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뭐 어쨌든 잘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뭐 치열하게 진행되다가 중요한 건 비전이었죠. 늘 그런 것처럼 비전이 또 나왔는데 이걸 LA 나이트가 잘 막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퇴장 조치를 당했는데 또 다시 미스터리맨 등장을 해서 경기의 승부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폴 헤이먼이 마이크 달라 그러면서 산만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폴 헤이먼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을 때 PD 콜이 들어오면서 이제 광고 들어갈 거다 했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광고가 안 들어가고 폴 헤이먼이 레이디스 여기 레이디 없잖아 이러면서 또 말하기 시작.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멤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은 또 LA 나이트 백스테이지를 보여줘. 맞아요. 막 이렇게 가는 거. 굳이. 그러더니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브론 브레이커 띄워주면서 내년 1월 5일에 펑크 타이틀 배틀 거라고 하면서 브론 브레이커가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죠. 핵심 내용은 지금의 물러빠진 CM 펑크가 아니라 옛날 2011년 그 당시에 정말 강했던 CM 펑크를 나는 1월 5일에 원한다. 근데 뭐 어쨌든 내가 너 이길 거고 타이틀 가져올 거고 심지어 너의 와이프까지 AJ 리까지 뺏을 거다라는 헛소리를 그러니까 갑자기 선을 넘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선 넘은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LA 나이트가 이게 산만함의 시작이 거기야. 이게 화면이 두 개가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링이 잡히면서 뒤에 타이탄트론으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뭐야. 그리고 PD가 그 백스테이지 장면을 내보낼 거면 그때는 링 위에 애들은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계속 말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백스테이지에서 쓰나미 또 얻어맞고 차 위에서 LA 나이트 쓰나미 맞고 이거는 이제 휴가 가라는 거죠? 뭐 연말이니까 이제 휴가 좀 잘 즐기고 오면 될 것 같고. 근데 워크호스였어.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이트. 그리고 LA 나이트도 지금 최근에 또 패배가 쌓였기 때문에 좀 환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쇼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당분간은 우리 나이트 형 못 볼 것 같고요. 비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복면 남자가 누구인지 오늘은 심지어 2번 나왔거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올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올까요?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아마 시작하자마자 이 브론과 펑크의 챔피언십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복면남이 개입해서 브론이 먹을까요? 근데 브론 같은 애라면 좀 더 큰 데서 클린으로.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여튼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펑크 승? 저는 브론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브론 같은 키우는 스타를 개입해서, 그러니까 패배를 떠나서 승리도 개입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네. 클린하게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CM 펑크고 그리고 로얄 럼블이 얼마 안 남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트리플 H의 장점은 좀 섬세함에 있는데 단점은 너무 꼼꼼하고 좀 과감하지 못해. 빈수처럼. 네. 확실히 트리플 H는 빈수만큼의 또라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안전을 추구하죠. 네, 좀 과감함이 없어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브록 레스너 봐봐요. 뭐 물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재능러지만 데뷔하자마자 그때 당시 라벤뎀이 네. 진짜 엄청 라이징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킹 오브 더 링 우승하는 거 아니냐였는데 뭐 바로 대놓고 완전히 바로 라벤뎀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빈스의 추진력인 것 같은데 트리플 H는 좀 다르니까. 아무튼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저희가 중계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조경호 의원이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 러에서 그리고 다음 주 러 후토크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